안녕하세요. 창준의 명리산책. 오늘 합살유관격 세 번째 강좌입니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임수가 5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무토, 기토, 여기가 관살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묶어두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관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네, 월간에 무토라는 살이 있고 시간에 기토라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연간에 개수가 무게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합살유관격이다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조, 왕살봉제, 희기합야. 이 명조는 왕살, 살이 왕하고 게다가 재성까지 만났다. 그런데 그 기쁜 것은 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묘, 재, 개수, 임, 왕. 묘한 것은 개수가 왕한테 앉아있다. 지지에 다른 것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합이 불화, 즉 유정무토. 합하여 불화되지 않으면은 즉 유정하다. 무토가 유종하다. 불항임수야라. 임수에 항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수에 항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임수가 살이 무토이니까 무토가 임수를 압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합이화, 즉 무정화하, 잉생토지, 토야. 합하여 화하게 된다면은 화하게 된 것 때문에 무정하게 된다. 그 이유가 생토하기 때문이다. 생토하는 것에 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유, 차, 이, 추. 이러한 근거로 유추해 보건대 운, 주, 동방, 목지, 조수, 청운, 지. 운이 동방목으로 동쪽으로 목대운으로 흘러가게 되면 일찍이 청운의 이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운, 주, 북방지, 수지, 거, 재, 호인. 운이 북방의 수대운으로 흐르게 되면 재성을 거하고 그리고 인성을 호위할 수 있다. 상보 천구, 치신 일사야. 날개상, 날상, 거를보, 활개를 펴고 천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관직에 또 올라섰을 테니 예전에는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시내를 가게 되면은 앞에 가마도 끌고 나팔도 불고 깃발도 들고 그래서 물러거라, 누구 대감 나가신다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다가 자기보다 더 계급 높은 사람 만나면 어떡하겠습니다. 꼬리 내리고 자기가 옆으로 비껴나가줘야죠. 네,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는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치신 일사야, 자기의 몸을 일사에 두었다. 일사라고 하는 것을 이 의미가 조금 해석이 분분하겠죠. 태양이 기거하는,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이 일사 왕궁에 두었다라는 것은 중앙 집권 관리가 되었다가 여기도 천구라고 얘기하니 서울 저작거리고 일사라고 하니까 중앙 집권 관리가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살이 왕하고 재성도 만났는데 그 좋은 것은 여기서도 합을 했다. 또 개수가 무언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합을 했는데 불화하니 무토가 유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임수를 압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운이 동방으로 가게 되니 일찌감치 청운의 청운의 뜻을 품고 발탁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게 되겠습니다. 수 방향으로 가게 되니 재를 누르고 재를 압박하고 보내버리고 인성을 호위하게 되었다.
이 내용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5월에 태어났죠. 재성의 달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에 또한 우와 우화 이렇게 화가 매우 치열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무토까지 천간에 떴네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 무토가 힘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보니 기쁜 것은 무계합, 합을 하고 있다. 이 한 가지의 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 묘한 것은 계수가 왕한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지지에 보면은 계해라는 해수의 지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 합은 했으나 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계합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무토가 유정해진다.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합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임수를 압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토가 남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살펴보건대 목방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목대운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더 유리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사진, 묘인. 자, 목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으로 가고 천간에도 을목, 간목이 있네요. 그래서 완전히 목이 기둥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임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목으로 토들을 제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방목지, 조수, 청운, 지지, 청운의 뜻을 그러니까 관직이 일찌감치 나갔다는 얘기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관직이 일찍 나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목을 쓰게 되면은 수생목으로 해서 여기에 목극토를 하게 된다. 혹은 목생화를 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가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수가 혼자 임수가 지금 양쪽이 고립되어 있는 모습인데 목을 키우다 보면은 설에 그러니까 자기 기운을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압박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극설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하는 것과 자기 기운이 뺏기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목이 관살들을 잘 눌러줄 수 있고 진정하고 자기의 기운을 뽑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계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수는 목대운에 잘 흘러나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연간에서 무계로 잘 잡아주고 오화의 이 팽창되는 이 화의 치열함을 해수가 또 한번 눌러주고 있죠. 지지에 유금이 있긴 하지만 이 유금은 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여기 계해 이 연주가 이 우화 우화를 잘 눌러놓고 또한 목이 와도 해묘합으로 자기의 그 기운을 돌려놓고 인해합으로 인오술이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해줬을 거다 생각합니다. 역시 혼자 능력으로 중앙 집권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집안의 후광을 좀 보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좋은 것은 수운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이 본문 내용에서도 북방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재성을 거해서 그러니까 이 오화들을 눌러놓으니까 토로 흘러가는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충분히 토가 강해졌는데 이것들을 토로 흘러가는 모습보다는 이 기운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합살유관을 했는데 만일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합해서 화가 되었다. 화했다라고 하면 무정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개수까지 화하게 되면은
무게화해서 이것들이 화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왜? 화한 것이 화생토로 무토를 오히려 더 키워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도 역시 커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임수가 해수의 지원을 멀리서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또한 유금 또한 여기에 오화의 공격에 의해서 점점점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조금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이 깨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수대운에서는 유금을 수가 보호해주면서 유금은 또한 수를 생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둘이 서로 협동관계로 들어서는 거죠. 오화에 당하지 않으려면 유금도 어찌 되었건 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수를 다시 생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운, 축대운, 자대운, 해대운에 이르러서는 관인상생의 축을 이뤘을 것이라 추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능력을 충분히 다 누리고 사용하고 중앙관리의 요직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합살유 관격 세 번째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